미리 질문 리스트를 쭉 다 뽑아서요, 실제 제가 경찰관인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좋은 변호사 안변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상이고요. 경찰 조사를 앞에 두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세요. 자, 형사 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형사 절차에서 경찰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경찰에서 잘못 진술해서 첫 스텝부터 꼬이게 되면 나중에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도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만 저지르지 않아도 조사를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유튜브에 보시면 경찰 조사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경찰 조사 전,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 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요, 각 단계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그리고 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받으러 나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당황하고 무서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걸 좀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키는 걸 다 할 것 같죠.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경찰 조사 날짜 잡으려고 할 때 바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은 잠깐만 조사받고 가시면 됩니다. 뭐 그게 문제 안 될 거예요. 별일 아닐 겁니다.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결정권자는 경찰이 아니에요. 검사님, 판사님이 결정권자거든요. 이때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소장이 딱 접수가 되면 피해자부터 먼저 부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관련된 CCTV가 있으면 그것도 다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피의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경찰은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모든 준비들을 다 하고 나서 부른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성범죄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경찰이 이 사건에서도 별 문제 안 될 거니까 그냥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화비와의 스킨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경찰의 말을 믿고 나갔는데, 경찰이 의뢰인과 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갔던 그 동선에 있던 CCTV까지 다 확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선과 관련해서 좀 다른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CCTV를 바로 들이밀면서 CCTV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면 스킨십 관련된 부분도 말했던 것도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 조사는 나오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10일에서 2주 정도는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블로그에 글을 써놨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렇게 경찰 조사를 연기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경찰 조사 일정까지 다 잡혔어. 조사 가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나는 결백하니까 경찰이 믿어주겠지 라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사건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다음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에게는 미리 질문 리스트를 쭉 다 뽑아서요, 실제 제가 경찰관인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는 이런 절차까지 꼭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막상 경찰 앞에 서면 평소에 앞에서는 말을 잘 하던 사람들도 어버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 앞뒤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완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도신문 조심하기, 또 하나는 조사를 꼼꼼하게 검토하기인데, 하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 겪었던 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의뢰인과 경찰서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원래 경찰이 이러지 않거든요. 뭐 오시는데 차는 안 막혔냐,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좀 이상했죠. 근데 이게 강제추행 사건이었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질문했냐, 여성분이 술을 좀 그때 많이 드셨죠? 스킨십을 할 때 혹시 해도 돼? 뭐 손 잡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여자분이 좀 싫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살살살살 유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잘해준 경찰관이니까 우리는 어땠겠어요? 아, 이 사람 우리 편이다 라고 마음을 완전히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도신문에 아무 생각 없이 네네 라고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뢰인분, 이거 질문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요?
잠시 쉬었다가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뢰인분을 데리고 나가서 경찰 지문의 의도를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술을 바로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서 꼼꼼하게 검토하기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쯤 되면 긴장이 탁 풀려서 조서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경찰이 줘도 안 보는 의뢰인이 90%가 넘습니다. 경찰이 속기사처럼 여러분이 한 말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리를 해서 조서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진술한 것과 다른 뉘앙스로 남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판사님은 결국 그 조서를 보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경찰 조사 이후.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경찰 조사 잘 끝냈으니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경찰 조사를 하면서 경찰이 던진 그 질문에는 검사님, 판사님들도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로 다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진술 조서를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서를 보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의문점들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경찰 조사 그 단계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알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 의뢰인분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으로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꼭 옆에서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